종류 채권의 특정에 대해서 이제 할 차례인데, 어제도 말했지만, 종류, 수량, 품질, 뭐, 지정, 이런 거 중에서 특정이라는 건 뭘까? 종류 채권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 자체가 종류와 수량이죠. 품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잘 모를 때는 중간으로 한다. 이것이 확정돼 있고 이미. 나머지 해야 될 일이 뭐 특정을 한다는 것은 뭘 하냐?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게 그 로마자 3번의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가려서 정. 그런 거 보입니까? 구체적으로 가려서 정. 그거를 메모리 벤치라고. 특정이 뭐냐고 묻거들랑 구체적으로 가려서 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특정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가려서 정. 알겠어요? 특정이 뭐냐? 구체적으로 가려서 정.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려서 정하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오늘 나눠준 괄호로 된 표를 보면 오늘 나눠준 표를 보면 구체적으로 가려서 정해 왼쪽에 분리 지정부터 오른쪽에 변제의 제공까지 그 사이에 어떤 짓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짓. 알겠어요? 분리 지정부터 변제의 제공까지. 이것은 어디서 갑자기 나왔냐, 이거. 이것은 뭐 이론에서 배우는 거냐?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 법전에서 나온 거야, 보나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375조 2항을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 지정부터. 또 뭐가 있어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 이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다는 게 이게 변제의 제공을 말한다. 알겠습니까? 그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별개의 그 시점이 아니고 어떤 시점부터 시점까지를 말하는 건데 그 사이에 어디선가 뭘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사이라는 말을 왜 쓰냐 하면 그거나 이거지. 31페이지 괄호 3번에 특약으로 그 사이에 아무 때를 정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고려한 겁니다. 특약으로. 이 특약은 법조문에 안 나오지만 사적 자치에 비추어 너무나도 당연하다. 알겠습니까? 사적 자치에 비추어 너무나도 당연하다. 거기 써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디선가 하는데 대부분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고 변제의 제공을 한 때 끝나버리죠, 다. 그래서 그게 핵심입니다. 물론 그게 늘상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가능성은 세 가지가 다 가능하고 심지어 어제 그 보충하라고 했죠. 괄호 4번으로 셋 중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자가 지정할 수 있다. 이전돼서 지정권이. 알겠습니까?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텔레비 보니까 말이에요. 요새 원래 일본엔 이황 선생의 학풍이 전해졌는데, 원래 내가 그런 말 했죠, 옛날에. 공부하는 사람은 하체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 하체를. 양말을 반드시 여름에도 신고, 반바지 입지 말라, 반바지. 하체를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허리까지 따뜻한 물 속에 담그고 있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요새 뭐 반신욕 이런 일본식 말을 갖다 주워 갖고 와갖고 일본에서 거꾸로 역수입된 것처럼 말을 해요. 원래도 조선 사대부가의 모든 사람은 뜨뜻한 물에 있었어요.
텔레비전 보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 그것만 하면 뭐 한 1년만 하면 모든 만병이 치료된다는데. 근데 난 그 말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맞는 말인데 그걸 마치 그 일본서 들여온 듯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난 상당히 불만이 많다. 무식한 놈들이 아주. 제 나라 거를 항상 깔아보고 깔아 뭉갠 다음에 꼭 외국에서 들어와야 뭐 좋은 것처럼 그런 그 천박한 문화 풍토, 짜증나는 풍토. 왜 우리나라 사람은 쪽발이나 그 서양 오랑캐들에게서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왔다고 안 그러면 이렇게 인기를 못 얻는 이유가 뭐예요? 제 나라 건 깔보는 거야. 또 요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조금 있으면 언제부터 한 3, 4년 뒤에 들어올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제 고사리 때문에 난리 또 고사리를 먹자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내가 단적으로 얘기해줘. 동이족의 모든 생활 모습은 말이에요. 세계 최강입니다. 전통적인 생활 모습은. 알겠어요? 우리 전통의 생활 모습은. 근데 이상하게 그걸 다 버리고 햄버거 처먹고 앉아있다가 꼭 미국에서 누가 고사리 처먹으면 또 고사리가 또 무슨 특효약이라고 해갖고 날법도 또 하지. 무식하게 말이에요. 나는 어릴 때부터 고사리 퍼먹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건데 아무 생각도. 그런 말이 있죠, 왜? 보통 사람 다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자기 혼자 안 하고 있다가 의사가 그걸 하라고 그러면 놀라운 특효 처방이라고 그래요. 그런 미련한 나는 우리 형제 간에도 있지만 우리 형제들도 양의들은 믿지 않아요. 왕 사기꾼들이죠. 양의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 아까진기하고 빨간 양말이에요. 항생제 그거밖에 없어요. 칼로 북북 째는 거, 뭐 이런 거에 좀 잘하죠, 그런 거. 천한 일. 여러분 요새 그 대장금인지 뭐 소장금인지 그런 거 하죠? 거기 그 해민서나 어의서에 그 소속한 그 싸구려가 아니라 천한 그 의사들도 뭐 아까진기 칼로 째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짓은 안 한다고. 약 먹이고 침 놓고 그러지 그냥. 뭐 예외적으로만 한다고, 예외적으로만. 그리고 그런 놈들은 아주 천하게 여깁니다. 원래 의사나 변호사는 지구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의사나 변호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으로 살고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인을 해야 되죠. 의사와 변호사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사실은. 의사와 변호사가 빠글빠글 되는 사회 있죠. 이게 바로 병든 사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대접받는 사회. 이거는 몹쓸 사회죠. 몹쓸 사회. 모든 사람이 건강하면 의사가 왜 필요한 거죠, 그죠? 법적 분쟁이 하나도 안 일어나면 변호사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막 판검사 변호사가 신문에 맨날 나는 나라, 우리나라 말하는 거죠, 바로. 몹쓸 나라.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 나라. 판검사 많다는 거하고 고시생 많다는 거하고 거의 같은 말이죠. 고시생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근데 그건 그거고, 지금 그 말 이해하겠습니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그 표를 그리면 분리 지정부터 변제 재정까지인데, 분리 지정을 여러분은 어렵게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종류물로 계약을 맺어놓고 이걸 이행하려면 특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통 일상적인 거래는 분리 지정으로 다 해버립니다.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분리 지정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가게에서 물건 살 때 전부 이렇게 하죠. 실제로. 여러분이 슈퍼에서 요즘 나오는 물건 중에 종류물 아닌 게 거의 없죠. 종류물 아닌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같은 종류 수량으로만 지정된 물건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지금 갖고 있는 거 다죠, 다. 특히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심지어 자기가 입는 옷까지도 사입기 때문에 대량 생산된 걸.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종류물이에요. 뭐 프랑스나 독일처럼 여고 시절에 옷 만드는 법을 배워서 자기 옷은 자기가 만들어 입는다. 이런 품격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옷을 만들 줄 아는 여자가 이상하게 보이는 사회죠. 그게 정상적인 건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럽다 이게 부끄럽다. 그래갖고 그 파리에 가면 말이에요. 옷을 자기가 만들어 입으면 항상 잘 만드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만드는 옷 있죠.
안 맞아. 이제 뭐 쳐다보기 좀 어떻게 이상해. 그런데 외국 사람은 또 그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게 앞으로 유행할 건가?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해. 저게 전위적인 옷이구나, 저거.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니까? 뭐 이렇게. 지가 만든 옷이에요. 자랑스럽게 입고 다닌다고. 아무도 그 사람들은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옷 자기가 만들고 다니까. 세상에서 아마 내가 알기로 아프리카 오지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자기가 입는 옷을 자기가 못 만들어 입는 여자가 인구의 90%가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라 아마. 옷을 만들 줄 모르는 나라. 회상한 나라 아닙니까 이거?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재봉틀이 없어져 버렸죠. 옷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기호 입지도 않고 그냥 좀 해지면 다 버려버리죠. 놀라운 데입니다. 여기 놀라. 바느질도 할 줄 모른다. 이거 뜨개질 할 줄 아냐? 내가 얼마 전에 보고 놀란 게 동아일보 문화 겨울 대특강 거기에 뭐 들어가냐면 뜨개질 들어갔어요. 뜨개질을 학원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인간이 탈을 쓰고 있으면 배우는 거지. 점차 이상해. 뭐든지 학원에서 배우죠. 요즘 또 내가 우리 학원 보니까 이 한림학원 보니까 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연수원 들어가서 하는 일도 학원에서 배운다며? 예비 쪽을 연수원 그냥 붙어갖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 들어가면 그 적응을 못 합니까,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또 학원을 다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학원을 어디까지 다니는 거야, 이제 보니까. 연수원 수료할 때도 학원 다녀야 돼? 예비 판검사 업무 이렇게 배운다고 그래갖고 수료하면 또 학원 다니고 다시 또 발령 받기 한두 달 전에 또 학원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발령 대비 특강 이래가지고 판사 하면서 반년마다 한 번씩 중간 점검 대특강 이래가지고 퇴직하기 또 두 달 전에 퇴직 후를 대비한 대특강 죽기 한 두 달 전에 죽은 뒤에 대비해서 다시 한 번 또 특강.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내가 보니까 학원 광적이 내가 보니까 무슨 학원에 무슨 한 맺힌 거 있어? 아니 붙은 다음에 그냥 오래면 가가지고 들어오려면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학원에서 강의를 들어야 돼? 근데 왜 거지 같은 새끼들만 판검사 하는 거예요 요새?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그렇고 지 돈 많아서 학원 다니겠다는 내가 말할 필요 없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가 더 주된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29페이지 맨 밑에 괄호 1번을 보면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변제의 제공하고는 갑자기 왜 관계가 됐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이게 변제의 제공을 한 때라고 나오잖아 거기 아예. 바꾸어 말하면 변제의 제공을 한 때. 알겠습니까? 변제의 제공은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460조에 보면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 입법자가 굉장히 배려를 많이 했는데 우리 법조문 숫자 매기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원래 채무 내용을 순서를 뒤집어 놨는데 중요성 때문에 460조 이렇게 전부 뒤에가 0으로 끝납니다. 중요한 조문은. 알겠어요? 460조에서 채무 이행을 즉 변제를 또는 변제의 제공을 어떻게 하라고 써놨죠? 거기다가 460조에서 어떻게 하라고 써놨어요? 채무의 내용에 좇아서 하라고 써있다고. 그래 놓고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가 390조에 써있죠. 390조는 그러니까 460조를 전제로 하는 거죠. 양쪽을 대비해봐 여러분이. 460조하고 390조를 대비해봐. 이게 원래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여 이렇게 말하려면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 있었어야 되죠. 아무 말이 없다 갑자기 안 하면 죽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거 강도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써놨다니까. 원래 어떻게 하라고?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라고 써놨어요.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이렇게 써놨죠. 어떻게 죽어? 손해배상해야 돼. 손해배상. 이대로 안 하면 너는 손해배상해.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는가 요거에 딸린 거에서 연달아 나오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 중에서 방법은 어디 나와? 4조에 나온다. 394조에. 돈으로 해. 왜 이렇게 돈으로 하는 것을 특별히 조문에다 써놓은 거야? 누가 돈으로 안 한다고 하는 거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뺏어가는 게 제일 무서우니까. 돈이 삶의 주된 수단인데 돈 뺏어가면 죽잖아,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합치면 뭐예요? 너 죽어. 채무의 내용에 쫓아서 해. 안 해? 넌 죽어. 돈 다 뺏겨. 넌 굶어 죽을 거야.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아직 문명 세계에선 채택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고 예전엔 채택된 적이 있어요. 채무의 내용에 조천 이행을 안 해? 너 섹스 못 해. 이건 어디 친족법이 있어야 되죠. 아니 채택한다면 이런 제재 수단을.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친족법에 없기 때문에 이 없다는 걸 설명하려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재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거 강조합니다. 일부러. 이게 만약 제재의 성격이 있다면 확실히 죽이는 게 낫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 시민의 생활의 두 축, 머니와 섹스를 다 금지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사망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근데 이쪽 건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근데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될지. 시대가 발전하면서 제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손해배상이 있다 보니까, 손해배상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도 손해배상이 나온다고. 그죠? 채권법의 두 축이 이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이거하고 이거. 두 축.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딴 이유죠. 460조에 위반한 게 아니고 뭐 다른 거 위반한 겁니다. 근데 이 750조는 뭐에 위반해야 되는지를 안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그리고 750조를 반대 해석하려고 끌어냅니다.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면 안 될 의무라는 걸 여기서 끌어냈어요, 거꾸로. 조문이 이런 게 안 보이니까, 460조 같은 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 보호 의무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내용의 조칭을 해야 되는 여러분 조심할 게 여기는 말이에요. 그냥 이행이라고 돼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게 이행의 제공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행이라는 건 채무자가 혼자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친구한테 5만 원 꾼 게 있어가지고 갚을 때가 돼서 갚으러 갔는데 채권자인 친구가 먼 산 바라보면서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 야, 5만 원 꼬간 거 받아. 이렇게 하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딴 데로 가버리는 거야. 쳐다보지 않고 있다가. 그럼 그걸 어떻게 갚아, 그걸? 그럼 그 친구가 서 있던 자리에다 돈을 놓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걸 받아야 되죠. 받아야 돼. 이것을 변제의 수령이라고 합니다. 변제의 수령. 알겠습니까? 이행의 수령. 알겠어요? 받아야 된다고. 그 친구 집 앞 대문 앞에다 이렇게 던지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 친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제나 이 이행은 채무자 쪽에서만 이거는 주는데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 모든 채무 변제나 이행에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줘야만 변제가 되는 것들이 따로 있어요. 그건 이제 차후에 배우는데 여기서 잠깐 변제 제공이란 말 때문에 땡겨서 보게 되면 우리가 땡겨서 여러분이 그 95페이지 로마자 1번 있죠. 95페이지 로마자 1번에 뭐 한 10대줄만 읽어봐요. 95페이지 맨 밑에 뭐 이렇게 받아야 되나? 어떤 때만 받아야 된다고 거기 있는 것만 우선 알아두세요. 어떤 때 그게 필요하죠? 뭐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만 읽지 말고 96페이지 로마자 2번에 두 번째 문단이 있죠. 두 번째 문단. 그것도 한번 읽어봐요. 수령 의무가 있냐가 이게 문제가 된다고. 다수설은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거기만 읽지 말고 야친 김에 97페이지 첫째 문단이 있죠. 97페이지 첫째 문단을 한번 읽어봐.
여기서 어디서 많이 보던 게 나오죠. 이게 다수설의 논거가 이 채권자가 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끌어내기 위해서 앞에서 뭘 우리가 배웠죠? 채권 관계는 유기적 관계라는 게 거기 또 보이죠. 97페이지에. 채권 관계는 유기적 관계. 앞에서 배운 거죠. 이 책은 무서운 책입니다, 이거.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으로 일관돼 있어요. 그런 데서 그 줄칠 때가 바로 유기적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잖아. 채권 관계는 유기적 관계. 거기서 어떤 결론이 도출돼요?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할 의무가 있다는 거야. 유기적 관계는 어디서 나와? 뭐 17페이지인가 어디 근처에 나오죠. 그래서 내가 그때 며칠 전에 이렇게 고래고래 악을 쓴 거예요.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끝까지 채권 강론 끝까지 말씀을 이렇게 유기적 관계. 거기서 막 놀라운 결론들이 도출되는 거야, 이거. 유기적 관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산다는 건 말이에요.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라는 거야, 이거. 산다는 건. 근데 1페이지 맨 밑에 있죠. 교과서 1페이지 맨 밑에. 산다는 게 뭐냐?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야, 우린. 그걸 5자를 줄이면 유기적 관계야. 유기적 관계까지만 공부하면 안 돼. 유기적 관계라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우선 하나 배웠죠. 채권자에게 수령 의무가 있구나, 이거. 이렇게 뭐가 말이 돼야 되는 거야. 책을 전체를 꿰뚫어 읽었으면. 요즘 젊은이들도 그런 말 잘 쓰더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거로 해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갑자기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런 놈들은 법학을 공부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 뭘 그냥 그렇게 해? 그냥 그렇게 하지 말지, 그럼 또. 이게 말을 할 때 이 앞뒤를 생각을 안 해. 작년에 가을에 내가 원주에 서재에 있다가 동네 내려갔다가 어떤 젊은이를 만나는데, 내가 공원에 앉아있다가 말이에요. 뺀지 같은 놈이 있길래, 어이, 자네 담배 한 갑만 좀 사오게. 그랬더니, 아저씨는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첫째는 왜 모르는 사람한테 반말을 하세요? 두 번째는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담배 사오라고 심부름 시킵니까?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서 그랬어요. 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조선 공동체 구성원이 아니냐? 너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거야? 정말이야? 근데 꽁시렁꽁시렁 사갖고 와요? 그래서 너 웃으면서 좋게 사왔으면 내가 칭찬도 하고, 그랬을 텐데, 꼭 말같지 않은 소리 해가지고 화를 자초하는 이유가 뭐야?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찬히 물어봤어요. 내가 너한테 왜 반말을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낯선 사람한테 왜 반말을 하세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저도 나이가 20살이 넘었습니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네 20살 넘은 게 그렇게 대단해? 그럼 내 50살 먹은 건 안 대단해? 2배가 넘는데? 우리 동이족은 원래 옛날부터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이한테 반말하게 돼 있죠. 우리 말의 특징이 그거예요, 원래. 그거 특징이. 영어하고 다른 점이. 아니, 50 먹은 사람이 20살 먹은 사람한테 반말을 못해? 그럼 어디다 반말하는 거야? 어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살짜리한테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애한테? 그 다음에, 한 동네 사는 어른이 담배를 사오려면 사올 것이지. 응? 뭐, 알지를 못하는데 왜 심부름을 시켜? 모르긴 뭘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합니까? 동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담배 좀 사오게. 이러면, 왜 알지도 못하는데 심부름 시키면 이렇게 되십니까, 이렇게? 사회 통념상 우리 관습상 또는 신의칙상 분명히 의무가 있죠. 동네 어른이 담배를 사오려면 사와야 됩니다. 우리 헌법과 민법이 요구하는 원칙이죠. 다만 그걸 사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죠. 더 긴급한 일이 있다든지, 공원에서 빈들거리고 노는 놈 사와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열심히 보고 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안 시켜요. 지금 그 사람 바쁜데 지금 내가 그걸 시키면 어떡해? 거기서 빈들하고 앉아있으니까, 대낮에. 다행한 건 그놈이 법학을 공부하는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물어봤어. 너 뭐 하는 놈이냐? 대학을 못 들어가가지고 다시 공부하는 중이라고. 그런 놈은 하루 웬종일 담배 사고 가야 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변제의 수령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오늘 나와준 괄호로 된 표 오른쪽에 변제의 수령이 보입니까? 응? 변제의 수령. 근데 이런 걸 왜 이렇게 세분화하냐 이거예요. 임용호 선생은 이상하다 이거야. 책에 있는 것만 대충 이렇게 두리뭉실해갖고 쉽게 표현하는 듯이 넘어가면 좋은데 뭘 자꾸 따진다 이거 이상하게. 이 변제의 제공은 변제의 한 요소이며 그 표를 보면 특정의 한 요소이기도 하죠. 이게 양쪽이 겹쳐 있어요. 그리고 이걸 종합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오늘 우선 이 종류 채권의 특징에서 공부할 건 뭐냐면 그 밑에 굵은 글씨 있죠. 맨 밑에 급부 위험의 이전 문제 있죠. 급부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 고기가 오늘 배울 겁니다. 거기 주황색 메모리 펜으로 칠해놓고 거기 맨 밑에 보면은 채무자가 급부 위험 부담, 채권자가 급부 위험 부담이란 말이 있죠. 그게 어느 선을 기준으로 옮겨가고 있죠? 구체적 특정 시점. 구체적 특정 시점은 거기일 수도 있고 더 왼쪽일 수도 있고 더 오른쪽일 수도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분리 지정부터 변제 제공 사이에 아무데나 가능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 거기라고 한다면 그걸 기점으로 해갖고 왼쪽에는 급부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채무자가. 오른쪽에는 채권자가 부담한다. 알겠습니까? 이제 종류 채권의 특징에서 이걸 배울 건데 여기서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죠. 급부 위험 또 뭘까? 급부를 하여야 할 위험 말하는 거예요. 급부 위험. 이 말은 다른 말로 조달 의무라고도 합니다. 응? 이런 말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또 조달 의무라는 말도 써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이 밑에 거 더 많이 쓰죠. 응? 이 말은 이제 잘 설명해서 잘 들어보라고. 이거 한 번에 잘 이해해줘야 됩니다. 이게 채권법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죠, 이게. 응? 이건 뭐냐면 말이에요. 잘 생각해봐. 맥주 3병을 사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류 채권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이 특정 문제는. 왜냐하면 그냥 맥주, 시원한 맥주라든지 이런 쓸데없는 말 붙이면서 맥주 3병 이렇게 약속을 했어야지. 아저씨, 조기 있는 오비 맥주 중간치 왼쪽부터 차례대로 하나, 둘, 3개 적어주세요. 이건 종류 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특정물이죠. 이게 같은 맥주라도 이거 딱 이렇게 당사자, 채권자의 의사에 의해서 이게 특정이 돼버리면 이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죠. 그렇잖아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게 특정한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걸 왜 골랐는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그 사람에게는 그것만 딱 특정이 돼 있다고. 그와 같은 품질의 맥주가 전 세계에 아무리 많이 깔려 있어도 그 사람이 사려고 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맥주 딱. 어저께 배웠죠? 저 이렇게 딱 지정하는 거 있죠. 이걸 특정한다고 그래요. 같은 종류, 같은 수량, 같은 품질 이런 거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내죠. 여러분 봐요. 똑같은 맥주 3병. 또 오비 맥주라고 해도 여전히 종류채권이죠.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는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오비 맥주. 여기다가 뭐 오비 맥주, 뭐 500cc, 뭐 1000cc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길동이 슈퍼 내에 있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 했어요? 길동이 슈퍼 내에 있는. 길동이 슈퍼가 장소 아니야 이거. 이 제한 종류 채권이라고. 한정 종류 채권이거나. 알겠습니까? 같은 말이죠. 장소를 제한하니까. 아니 뭐 저 창고 안에 있는 뭐 몇 병. 길동이네 슈퍼에 있는. 우리 동네 똥강아지 구멍가게에 있는 맥주 3병. 제한 종류 채권이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걸 다 붙였다 하더라도 2004년에 새로 나온 거. 이것도 여전히 종류 채권입니다. 왜냐면 2004년에 맥주가 한두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무한히 나와 있죠. 그런데 2004년에 나온 것 중에서 맨 처음 나온 것부터 맥주 3병. 이건 특정된 거죠. 그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거 말이에요. 공장에서. 알겠습니까?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2개씩 있으면 그 첫 번째 나온 게 아니야,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특정물 채권이 되기도 하고 종류 채권이 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약정을 했을 때, 슈퍼 내에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 이제 특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특정해야 된다. 그럼 분리 지정은 뭐냐면, 변제의 제공까지 안 가도, 가게 주인이 손님, 즉 채권자의 동의를 묵시적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하고 이거 드릴까요? 이러는데, 주세요, 그거. 이렇게 하면 채권자의 동의를 얻었죠. 가지고 분리 지정했죠. 이것들이 무대기로 있는 데서 분리해서 지정했잖아요. 이거라고. 거기 싸잖아요, 이렇게. 비닐보짝에다가. 그죠? 이게 분리 지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물건 안 삽니까? 여러분, 슈퍼 가서 우유를 먹을 때 우유가 한 개만 딸랑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 여러 개 있죠, 보통. 같은 종류, 품질, 수량, 뭐 이런 게. 그 중에서 자기가 특정하는 수도 있죠, 그냥. 사는 사람이. 보통은 이게 현재 그렇게 특정물 채권화 되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셀프 상점이라는 거 있죠. 이거 뭡니까? 요즘 뭐 바구니 들고 와서 자기가 골라서 담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건 특정을 강요하는 거죠. 미리 말썽이 생길까봐. 특정을 강요하는 의미가 있다고. 자기가 이거랑 골라 집어넣잖아요. 이게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여기 막 뭐 이렇게 뭐가 많으면 그중 자기가 고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르죠? 사실 이렇게 똑같은 것도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고 고르죠. 이렇게 들어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좀 나을까? 좀 더 들어갔을까 싶어갖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춰놓은 거죠, 이게. 그람수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돼요. 어떤 사람이 물건 사는 습관을 보면 종류 채권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특정물 채권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특정물 채권 선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깐깐한 사람들이죠. 그냥 대충 전화 걸어가지고 그거 뭐 한 100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종류 채권을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현장에 가서 봐서 골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죠. 맥주 살 때도 보면 그래요. 아저씨가 맥주 저 시원한 걸 한 5개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지가 가서 이렇게 만져보고 병 뚜껑을 또 이제 쳐다봐요. 혹시 녹슬지 않았을까? 뚜껑이. 녹슬면 어떤데? 녹 좀 먹으면 어때요? 더 더러운 공기를 먹으면서. 그런 식으로 깐깐하게 하는 사람, 특정물 채권을 선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벽이 있거나 깐깐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좋게 말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쪼잔하거나 조잡스러운 놈들이라고 연달 전부 다. 맥주 사는데 왜 특정물을 자꾸 강조해? 아무나 사서 퍼먹으면 되지. 보약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셀프 상점이 증가하는 이유 알겠습니까? 법적인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지가 골랐으니까 할 말 없죠, 이제. 허구만 하고 왜 지가 그걸 골라, 이상하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주인이 요걸로 드릴까요? 아니면 이렇게 추천도 하죠. 이게 제일 튼실해 보이네요. 빛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줬다. 요즘은 주인이 어떻게 뭐 하고 있습니까? 카운터에 가만히 앉아있어. 네가 골라서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하는 거야. 특정물 채권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부. 중간에 그 급부 위험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급부 위험. 그래갖고 분리 지정은 알겠습니까? 분리 지정? 채권자의 동의를 대부분 얻죠. 말을 안 해도 눈빛으로 하는 수가 있죠. 눈으로 슬금슬금 쳐다보면서 약간 동의를 구하는 듯한 약간의 미소를 머금은 눈빛으로 이렇게 하면서 쓱 집어넣죠. 그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거니까 그래서 분리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 분리 지정을 그렇게 몰라요? 쉬운 건데? 그거고 분리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최초 단계고 최후 단계는 변제 제공. 변제 제공은 뭐냐면 채권자가 손만 뻗으면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아파트에서 피자를 시켰다고 우리가 생각해봐. 아파트마트에서 피자를 시켰다. 피자 한 판. 피자 먹는 놈들이 무식한 놈들입니다. 이거. 피자 먹는 놈들. 여러분들 중에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자를 동네에서 시켜 먹지 말고 시내에 가서 말이에요. 여의도나 뭐 대학로 같은 데 가서 이탈리아 사람이 직접 만드는 피자이죠. 값은 좀 비싼데. 나는 대학로에 그게 있다는 걸 몰랐는데 옛날에 어떤 여학생이 피자를 사드린다고 해서 따라왔더니 정말 이탈리아 놈들이 왔다 갔다 하더만 거기서. 어디서 많이 본 놈들이.
그 여학생은 피자 사주고 욕먹었죠, 나한테. 우선 내가 앉으면서 하는 말이, 너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이런 데는 어떻게 알았냐? 밥 먹고 피자만 먹고 다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 아빠가 뭘 해서 뭐 자기가 뭐 잘한 일 있어 사줬는데 알아뒀는데 특별히 뭐 대접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확실히 좀 달라요. 다르다고 조금. 이런 동네에서 파는 피자하고 다르죠. 내 말은 뭐냐면 피자 자체를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런 걸 굳이 먹어볼 생각이 있거든요. 오리지널을 먹어보고 그리고 싸구려를 먹으라 이거예요. 이 싸구려부터 퍼먹고 싸구려만 퍼먹다 보면 나중에 싸구려가 진짜 좋아요. 잘못하면. 근데 거기 대학로 건 보니까 그래도 대학로가 좀 젊은 사람이 많이 오니까 싼 거고 이태원이나 그 여의도 가면 진짜가 팝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약간 경제로 부담될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고 가는 게 유리할 거예요. 보통 하나에 한 4, 5만 원 하니까.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번 먹어봐요. 그런 거는 거의 맛이 그 부침개에 육박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동이족의 그 위대한 음식이 있죠. 파전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거의 육박한다니까 이상하게. 자식들이. 그 같은 음식인데 그게 원래. 그런 걸 좀 먹어보라고. 이 동네에서 파는 가지 같은 거 이런 주워 먹고 앉아서 말이야 맨날. 피자 맛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맛대가리 자체가 원판이 맛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걸 막 갖다 얹어주죠. 뭐 치즈를 왕창 보너스로 준다, 뭐 콜라 한 병을 그냥 준다, 무슨 뭘 준다 이거 얹었죠 계속.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원판만 뜯어먹고 있으면 되게 맛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싸구려 먹지 말라고 싸구려. 고기를 먹을 때도 그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갈비를 먹으면 보통 얼마다. 그런 거 먹지 말아요. 맞아. 등심을 먹어도 싸구려는 형편이 어려울 때 먹는 거고 애초에는 입맛을 잘 들여놔야지. 원판이 어떻게 되는가. 등심에 쓰는 고기들 있죠. 보통 한 접시에 한 3, 4만 원 넘어가요. 다. 고기만. 쓸만한 것들은. 그것들은 정말로 오리지널대로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덜 익혀서 피가 흐르는 채로 먹어도 된다고. 고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뭐 그냥 많이만 주면 좋은 줄 알고 싸기만 하면 이따만큼 갖다 놓고 파면 고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볼 때 그건 고기가 아니에요. 동물의 시체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 고기 먹으면 대가리 나쁘게 돌아가 이제 슬슬. 제일 좋은 건 고기를 안 먹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 공부하는 도중에 요즘 실험할 수 있죠. 한 3일간 풀만 먹어요. 그다음에 한 이틀간 고기를 때려 먹어봐. 어떻게 되나? 자기가 알 수 있어, 자기가. 3일간 풀만 먹다가 고기를 한 이틀간 계속 먹어보라니까 어떻게 되나, 자기가. 그럼 금방 피곤합니다. 젊은 사람 더 빨리 피곤하죠. 섹스할 생각밖에 안 나요. 공부할 생각이 전혀 안 난다니까. 서양 놈들이 왜 이렇게 섹스에 환장을 해 있냐면 유럽 애들이 허구한 날 고기 처먹고 앉았으니까 쓸데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고기를 안 먹, 여러분 풀이 영양가 갖춰서 제대로 먹으면 고급스럽게 먹으면 더 비싸죠 훨씬. 두릅 이런 거 되게 비싸죠. 고기가 거의 맘먹습니다. 뭐 미역이나 이런 걸 많이 먹는 게 좋아요. 고기는 뭐라고 펌프 안 했어? 여러분이 뭘 하는데 도대체? 여러분이 노가다를 합니까 무슨? 여기 식단이 이상하죠 여기. 고시원 식단에 보니까 뭐 일주일에 2번은 뭐 고기가 나오고 또 한 번은 뭐 또 나오죠. 요새 보니까 뭐 육류로 떡칠을 하더라고. 대가리 안 들어갑니다. 그것도 내가 보기에 장사꾼의 일리가 있어요. 고기를 자꾸 먹여서 대가리를 빠가로 만들어야 계속 몇 년간 이 실노에서 얼쩡거리죠. 몇 년간.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막 라면 퍼먹고, 아침에 얼굴 부어가지고, 얼굴 보면 공부 안 되죠. 열받아갖고. 그럼 또 커피 먹고, 또 성질 나니까 뭐 딴짓거리 하고 있어요. 하루가 지나면 저녁 때도 못합니까? 오늘 또 하루 공쳤구만. 고시생인데 내가. 성질 무지하게 난다. 호프를 한잔 해요. 호프집 만져버려갖고. 호프를 밤새도록 먹을 수 없고 한 11시까지 먹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기 또 짜증나죠. 근데 보니까 또 무슨 비디오빵. 한 프로 때리고 하자. 근데 고기 먹었으니까 뭐 봅니까? 산소가 부족한 나라의 얘기들. 뭐, 그죠? 뭐 말 타는 여자들. 별 거지 같은 그런 처량한 고시생이 되지 말고
지금 잘 보면 분리 지정부터 여기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봐. 그 중간에 어떤 특정이 됐다고 합시다. 특정은 뭐냐면 뭐 이거라고 딱 확정하는 거예요. 이 물건이라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추상적으로 계약이 성립한 데는 이때인데 이 계약 성립할 때는 이게 종류물 채권이었어. 종류 채권. 근데 어느 순간에 특정을 했다고 하면 특정되기 전에는 특정이란 말 내가 어저께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한 개밖에 없다 이 말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한 개밖에 없다. 특정되기 전에는 이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종류 채권이 원래 많다는 얘기죠. 종류물이 이상하게. 근데 특정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많던 것 중에 딱 한 개밖에 안 돼 이게. 이 세상에 한 개밖에 없다는 말은 뭐예요? 그 한 개밖에 없던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대체할 수 없어야 되죠. 또 구해다 줄 수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없어지면 또 구해다 줄 수 있으면 그건 한 개밖에 없던 게 아니잖아. 그렇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특정의 의미가 그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특정했던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또 구해다 줄 수 있냐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특정물이라고 하려면 이게 없어지면 또 구해다 줄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또 구해다 줄 수 있으면 이게 한 개밖에 없던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었다는 얘기냐 원래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전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 여러 개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특정 전에 만약에 그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또 구해다 줘야 된다는 거야. 또. 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급부 위험이라고 그래요. 또 구해다 급부를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더 정확하죠. 또 조달해줘야 되냐? 그렇게 표현을 해요. 독일에서는. 알겠습니까? 또 갖다 줘야 되냐? 어떤 물건이 특정되기 전이라면 그것이 없어지는 걸 민법에서는 멸실이라고 하죠. 멸실. 멸실되면 또 구해다 줘야 돼. 특정되기 전에는. 근데 특정이 되면 그건 못 구해다 줘. 왜? 이 세상에 그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부터는.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구해다 줄 수 없으니까 채권자는 어떡하죠? 급부를 받을 가망성이 전혀 없어지죠. 구할 재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그죠? 여기서 특정이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건 특정이라는 말이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정해진다는 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는 오비맥주는 널려 있죠. 그 사람이 이거라고 특정했어도 이거 막 깨져서 없어져도 못 먹게 돼도 옆에 또 있어 오비맥주.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특정은 주관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이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없어져 버리면 깨져서 없어져 버리면 이제 못 구하는 거야 이제. 못 구해. 그래서 그 급부 위험을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채무자는 급부 위험을 면하죠. 가게 주인은 더 이상 구해다 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던 게 없었으니까.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뭐죠? 또 구해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해야 됩니다.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급부 위험을 이 앞에서 누가 부담해요? 채무자가, 가게 주인이. 또 구해다 줘야 돼, 특정되기 전에는. 특정된 뒤에는 채무자, 가게 주인은 급부 위험을 면합니다. 가게 주인이 급부 위험을 면한다는 말은 그걸 부담하기를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얘기죠. 소비자가. 그죠? 그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급부 위험에 말하겠습니까? 같은 그게 급부 위험은 언제만 문제가 돼요? 멸실됐을 때. 그럼 망가졌으면 망가진 그대로 갖다 줘야 돼. 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냐면 이 세상에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또 있다면 새 걸 갖다 주면 되죠. 근데 이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니까? 바로 이걸 갖다 줘야 돼. 이걸. 특정한 걸. 근데 이만큼이 줄어들었어 이게. 망가졌어 하여튼. 그럼 이걸 망가진 채로 갖다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망가진 채로 갖다 준다는 말을 특정물 도구마 중에서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이거예요 바로. 도구마 중에서. 알겠습니까? 어저께 배운. 이게 망가져 있으면 망가진 채로, 안 망가져 있으면 안 망가진 채로. 이행할 때 그대로 갖다 주면 왜냐면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세상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어? 그런 말을 할 때는 꼭 어떻게 하냐면 말이에요. 어디 갔어 이게? 31페이지 괄호 1번 있죠. 31페이지 괄호 1번. 거기를 푸르고 굵은 펜으로 박스 쳐요. 괄호 1번 전체를. 지금 가능하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멸실되는 게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멸실되는 데 대해서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으면 그건 완전히 딴 문제야. 완전히 딴 문제야 그것은. 그건 390조가 돼버려요. 알겠습니까? 390조가. 그래서 그건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괄호 1번 빨리 읽어봐요. 거기 급부 위험을 곽윤희 선생님은 뭐라고 풀어주셨냐면 5번째 줄인가 보면 아니 4번째 줄에 이를 마련하여 급부할 의무를 벗어나지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만 딱 주황색으로 메모를 쳐봐. 이를 마련하여 급부할 의무를 벗어나지 그것까지만. 그걸 급부 위험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조달 의무. 거기 잘 읽어봐. 특정된다면 어떻게 돼요? 같은 종류의 물건이 거래계에 있더라도 또 갖다 줄 필요가 없어요. 특정된 뒤에는. 특정되기 전에는 당연히 구해다 줘야지. 예. 괄호 1번 알겠습니까? 그 대신 끝부분을 읽어봐. 다만 채무자의 과실에 의해서 멸실되면 안 됩니다. 그건 딴 문제예요. 그건. 알겠습니까? 그렇게 써있잖아. 자세히 얘기해. 이렇게 정교하게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표현을 한 적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명문장입니다. 이거. 이게 짧은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효과를. 급부 위험은 그러니까 언제 문제가 돼요? 채무자의 과실이 없을 때. 알겠습니까?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에 대해서 직접 문제 삼으면 됩니다. 과실 없이 망가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파트의 슈퍼에 전화했어요. 아저씨 맥주 3병만 갖다 주세요. 전화로는 특정을 할 수가 없죠. 어떤 거라고. 물론 잘 알고 있으면 슈퍼를 꿰뚫고 있는 놈은 특정할 수 있어요. 아저씨 그 아저씨네 가게 그 냉장고의 왼쪽 2번째 칸부터 그 왼쪽 구석에 있는 거 있죠. 거기서부터 바깥쪽으로 하나, 둘, 4번째 거. 이렇게 하면 돼요. 특정되죠, 그건. 그런 놈들은 공부 못해 나올 때. 책은 기억을 안 하고 아파트 구조만 익히고 있는 놈들이죠. 아파트 구조, 슈퍼 구조. 오징어 있죠? 그 2번째 그 비닐 위에 쌓인 것 중에서 그 안쪽으로부터 3번째 거, 그 토실토실한 거. 이렇게 하면 되죠, 특정이 되긴. 그걸 어떻게 알아, 도대체 그걸. 근데 사람은 가끔 아는 놈이 있어요. 할 일 없으면 슈퍼 가서 꼼지락 만져가면서 집에서 살 걸 대비해서 외우고 다니는 놈들 있죠. 그죠? 슈퍼 가면 오징어가 이렇게 가격별로 이렇게 묶여져 있죠. 그죠? 이쪽 비싼 거부터 4,000원, 3,000원, 2,000원, 500원에 2개.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걸 시킨 사람이 딱 전화로 아시고 2,000원짜리 중에서 그 안쪽에서부터 2번째 거 있죠. 다리 하나 떨어진 거 말이에요, 그거. 그게 제일 두껍구만. 그거 꽂아 주세요. 이렇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아시고 오징어 한 마리 그 3,000원짜리 하고 맥주 한 5병 시원한 걸로 그냥 대충 갖다 주셔야 한다고. 특정이 아직 안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말이 없으니까 변제의 제공시 특정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피자 시켜도 그렇고 아파트 문 열고 채권자가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거 있죠.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현실의 제공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는 특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에다 싣고 슈퍼 주인이 때리면서 가고 있는데 그 순간 극히 드문 지진이 일어났어요. 자전거에다 싣고 하는데 맥주 3병하고 오징어 한 마리하고 특정이 아직 안 되는데 그러더니 옆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그런 경우에 투철한 사명의식 있는 놈은 맥주하고 오징어를 사수하죠. 맥주하고 오징어 이럴 때 갈라진 틈으로 빠지면 껴안고 들어가잖아 그냥.
슈퍼 주인으로서의 사명감이 불타가지고. 근데 보통 사람은 맥주, 오징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자전거까지 들어가더라도 나부터 살고 봐야 돼, 나는. 그래서 허겁지겁 피해가지고 살았어요, 결국. 얼마 있더니 갈라진 땅이 쫙 붙으면서 세상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맥주하고 세병하고 오징어가 멸시돼버렸다고 이게. 없어졌어, 이게 어디든지. 그러면 이 슈퍼주인이 채무자한테 또 갖다 줘야 되냐는 거예요. 또 갖다 줘야 되냐. 또 갖다 줘야 돼요. 왜? 특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슈퍼 다시 했더니 다시.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 아파트의 그놈이, 이 건설 같은 놈이 슈퍼 가서 주문을 했어요. 아저씨, 이거 이 세 병하고, 이게 좀 맛있어 보이는데? 이 오징어하고. 아저씨가 좀 피곤해서 그러는데 배달 좀 해주세요. 집에 가서 계기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또 자전거 싣고 갔어요. 또 지진이 일어났어. 자전거 또 홀라당 빠져버렸어. 이때는 어떠는 거예요? 똑같아 할 필요 없어요. 특정이 이미 사전에 돼 있었죠. 특정된 뒤에 배달하고 있던 거 아니야, 지금. 특정된 뒤에는 채무자가 조달, 급부 위험을 부담하지 않다니까? 슈퍼 주인이? 이 경우 어떻게 돼요? 이제 갖다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는 그것까지만 배웁니다. 종류채권의 특정에서는. 근데 여러분이 궁금한 게 하나 있죠. 그럼 돈은 어떻게 되나? 이 두 경우에 맥주 3병 값하고 오징어 값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상당히 이거 심각한 문제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물건을 똑같아 줄 필요는 분명히 없는데, 돈은 어떻게 되냐, 돈은. 맥주 3병 값하고 오징어 값하고는. 그거는 여기서 안 다루고, 537, 8조에서 다룹니다. 537, 8조에서. 근데 거기 위험이라는 말이 나오죠. 537, 8조에도. 그 위험은 급부 위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대급부 위험이에요. 537, 8조가. 알겠습니까? 반대급부 위험. 그래서 그걸 여기서 한꺼번에 개괄을 해야 된다. 이거. 왜냐하면 궁금한데 반만 배우고 반은 채권강에서 배운다는 건 웃기는 사건이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빗대나니까. 그걸 봐봐요. 고시생 갑이 있고, 슈퍼 아저씨, 을이 있다, 이거, 을. 그래갖고, 오징어 그 한 마리하고, 맥주 3병, 이것을 갖고 있는데, 특정을 가게에서 했는데 배달 중에 했으면 특정된 뒤에 멸시라는 거고, 여기서 변제 제공할 때 특정이 되는 거라면 갖고 가다 망가지면 특정되기 전에 망가지면 없어진 거죠. 망가진 게 아니라. 없어진 거야. 그 경우를 계산해 보는데, 이거 자체 있죠. 오징어와 맥주 3병 자체, 이 원래의 물건 자체를 매매 계약이 있으니까 을이 급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급부. 이게 알겠습니까? 이 어떤 물건, 특정물을 특정이 미리됐으면 특정물 갖다 주는 거고, 특정이 안 됐으면. 종류 채권이죠, 이게. 종류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이 값을 지불해야 되죠. 이 값을 내줄 거 아니야. 강도가 아니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하잖아요. 10,000원. 세 개, 이게 합쳐가지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급부위험 지금 배운 대로 특정 후냐, 특정 전이냐를 가지고 또 갖다 줘야 되냐, 이건 정했어요. 근데 각각의 경우에 돈은 어떻게 되냐는 거야, 돈은. 이걸 정하는 게 537, 8조라고. 알겠습니까? 요거를 급부위험이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가로 가는 거죠. 이게 반대급부 위험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반대급부 위험. 알겠습니까? 537, 8조의 위험은 반대급부 위험입니다. 급부 위험이 아니고. 왜냐하면 저 경우에 돈은 어떻게 되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6살 안 되니까 이걸 줄여버립니다. 그럼 이걸 살리고, 이 급부는 이 경우에 금전지급이죠, 대부분. 그래서 가를 붙입니다. 그래서 대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가 위험이란 말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대가 위험. 대가 위험. 지금 고쳤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내가 그 책을 왜 욕을 했었냐면, 이 부분, 딴 데도 많이 했지만, 이 부분도 이렇게 써놨어. 대가 위험. 이런 말은 없다고 이거예요. 이러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유사책에만 있지. 대가 위험이란 말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건 딴 뜻이죠. 이건 매매의 대금이란 뜻이에요.
반대급부란 뜻이 아니고. 이거는 반대급부를 줄인 말이야, 이건. 알겠습니까? 반대급부. 이건 그리고 법률 용어, 독일어를 그냥 번역한 거예요, 이것은. 응?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다른 말이니까, 완전히. 다른 말이야, 이건. 알겠습니까? 이거는 반대란 뜻이에요, 반대. 대개념 할 때. 예. 여러분, 총칙 때 나누는 거죠, 대개념. 개겐 베그리프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게 대응하는 이 뜻이에요, 대응하는. 이건 반대급부. 그리고 이 대가라고 한다고, 대가. 대가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오늘 나와준 표를 보면 메모리 칠한 필요한 거 말고 대가 위험이라는 게 나오죠. 그거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거. 537조를 보면 그 가운데 부분에서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써 있죠. 대가 위험은. 537조에. 538조를 보면 변제의 수령 단계를 넘어가 버리면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써 있죠.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는 아까 잠깐 내가 95페이지 이하를 왜 그러냐면 변제의 수령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걸 채권자 지체라고 한다고 써 있지, 아까. 95페이지 거기 보면. 95페이지 쪽에 교과서. 제목이 뭔가 봐. 채권자 지체하냐, 바로. 채권자 지체가 뭐예요? 변제의 수령을 안 하는 거예요. 95페이지인가? 아까 어디야, 그게? 채권자 지체가 잠깐 봤잖아, 아까 우리가. 거기 95페이지 제목이 5관 채권자 지체라고 써 있죠. 이건 받아야 될 걸 제때 안 받는 거예요. 변제의 수령을 기점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것은. 수령을 했나 안 했나. 538조를 보면 알겠죠. 여러분, 538조하고 400조하고 비교해봐요. 조문을. 400조하고. 같은 말이죠. (538조하고) (400조하고를) 비교해봐. 그래서 채권자 지체를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변제 수령이라니까. 그런데 이 대가 위험은 특정을 기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변제 수령시를 기점으로 대가 위험이 이전하죠.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그렇잖아요. 급부 위험이 넘어가는 시점은 언제예요? 특정. 대가 위험이 넘어가는 시점은 언제예요? 변제 수령. 오늘 나와준 표 이렇게 돼 있잖아, 표에. 그럼 저게 무슨 말이죠? 특정된 뒤에 변제 수령을 할 때까지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슈퍼주인이. 그러면 그 무슨 말이죠? 돈 못 받아요. 돈 못 받는다고. 알겠습니까? 돈 못 받는다고. 채무자가 부담하니까 대가 위험을, 돈 받을 위험을. 그런데 특정된 뒤에 망가졌어도 변제 수령을 안 하고 있던 중에 이게 멸실돼 버리면 그때는 넘어간다니까. 돈은 내놔야 돼. 채권자가 대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알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이 아파트 이 건달놈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받고 있어요. 빨리 받으세요. 그런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 지금 모의 중이에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파트가 기울었어. 그래서 오징어하고 맥주 든 채로 복도가 이렇게 기울면 미끄럽죠. 바깥으로 튀어나갔어. 다행히 몸뚱이는 쓰레기통에 떨어졌는데 이 맥주하고 이 오징어는 쓰레기통에 파묻히고 맥주병이 깨졌어요. 그러면 돈은 달랠 수 있다니까. 왜냐면 그 직전에 빨리 받았으면 이게 넘겨주고 돈 받을 뻔했죠. 근데 이 자식이 지가 늦게 받아가지고 이게 망가졌다니까. 지진은 없어가지고 이게. 그러면 돈은 내놓으러 갈 수 있다니까. 돈은. 맥주 3병하고 오징어 값은. 알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특정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급부 위험이 이전합니다. 그 교과서 31페이지 괄호 1번에 써 있듯이. 이 멸실들이 전부 근데 어떻게 돼요? 멸실들이 채무자의 과실 없이 멸실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채무자 과실 없이. 과실 있으면 그건 이 문제가 아니에요. 딴 문제지, 완전히. 여기서 지금 말한 것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채권법 케이스가 왜 어렵냐면 이런 걸 구별을 안 하니까. 멸실. 사실은 그러고, 지금은 우선 이 내용이 급하니까 내가 이것만 집중적으로 설명하지만, 멸실이라는 말 나오면,
앞에서 배운 것 중에 멸실이 들어가는 거 다 체크해야 됩니다. 케이스 문제에 멸실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것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조문이 매우 많죠. 예컨대 202조도 있잖아. 멸실이란 말이. 202조. 그것도 적용되는지 안 적용되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멸실. 342조에도 있죠. 멸실. 그럼 체크해야 돼가지고 왜 적용 안 되는지, 그게. 그거 찾기 쉬워요. 그냥 똑같은 글자가 들어가면 되니까. 이제 멸실 나오면 세 번째 검토하는 게 뭐예요? 급부 위험의 이전. 멸실. 아예 다 알려줄까? 여러분 생각을 못할까봐 초학자들이 많으니까. 물권의 소멸에 많이 나오죠, 멸실. 물권의 소멸에. 지난번에 떠올 수 있잖아, 다. 물권의 소멸. 목적물의 멸실이라 가지고 그 목적물의 멸실 중에 특이한 경우가 포락이 들어가 있죠. 포락. 그러니까 관련된 걸 다 떠올리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은 완전 무장이 되는 거야. 시험 문제 멸실만 나와라. 한 10개 그냥 쫙 검토한다, 난. 한꺼번에. 어떤 거든지 상관없다. 그러면서 평소에 개별적으로 요건, 효과를 철저히 공부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10개 떠올리는 것 중에서 이건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건 뭐 때문에, 요건 되고, 요건 안 되네. 요건 또 중복 적용될지 모르겠네. 논점을 빼먹을 리가 없어요. 빼먹을 리가 없다고. 어떻게 문제가 나도 상관없죠. 민법상 물건의 멸실에 관해서 논해보라. 10개 다 쓰면 돼요, 그냥. 잘 떠올리는 거 다.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멸실에 관해서 논해라. 나중에 합격기에 뭐라고 씁니까? 그날 난 죽을 뻔했다. 논점이 10개나 되는데 3개나 빼먹었다. 조마조마했다. 그러나 붙었다. 커트라인에 걸려서. 평균 41점이었다. 그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죠. 그죠? 연수원 수료하기 직전에 어떤 행태를 보입니까, 그 사람? 막 사람들 찾아다녀요. 혹시 취직할 데 없습니까? 그래서 연수원 수료하는 날은 뭘 생각합니까? 머릿속에서. 자랑스러운 법조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뭘 하지? 벤처기업에도 할까? 그 사람 법조인 아니에요. 이 머릿속에 딴 데가 있죠. 취직도 안 되고, 빌어먹을 900등도 이게 만만한 등수가 아닌데 왜 취직을 안 시켜주지? 그리고 옛날에는 뭐 사시부터는 뭐 어디 이사 자리도 주고 그랬다는데 과장도 안 주네. 그리고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작년인가. 로펌에다가 편지 써가지고 연봉 200만 주시면 성실히 일해보겠습니다. 난 그 말을 듣고 처음에 되게 충격받았어요. 월봉도 아니고 연봉이 200만 원이래. 그럼 한 달에 얼마야 이게? 16만 원 아니야? 16만 원 가지고 뭐 하겠다는 도대체? 담배 사피겠다는 거야? 뭐야 이거? 속 끓으니까 담배 피우고 소주 사 먹으면 딱 맞나 이게? 그러지 말고 공부를 좀. 특정의 소고 효과 알았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씩 따져보자 이게. 특정의 시점이 분리 지정부터 변제 제공까지 있는데 전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보는데 먼저 2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가 변제의 제공이라. 그래서 그 오늘 나오는 프린트도 나오죠 맨 위에 가운데.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상한 말들이 있죠. 지참 채무, 추심 채무, 송부 채무라고 되잖아요 표에. 30페이지의 ABC가 그거죠.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채권의 목적이 5페이지 괄호 C번을 보면 교과서 뭐라고 써 있죠? 이게 원래 변제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거라니까. 그때 내가 무지하게 강조했죠. 변제의 내용과 방법이라니까 이게 사실은 5페이지 관할 C번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럼 확실해야 돼 확실히. 비스무리하게 공부하지 말고 그때 그래서 내가 강조한 거예요. 그럼 이게 뒤편에 변제 이게 중복돼서 나오죠. 여러분이 251페이지 보면 교과서 251페이지 변제의 제공이 103번 테마에 나온다. 그래서 딱 넘겨보니까 변제 제공의 방법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253, 255, 256에 보면 253하고 255페이지 보면
30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이 나와요. 30페이지 괄호 A번에서 현실의 제공 빨간 줄 치고 괄호 B번에서 구두의 제공 빨간 쳐요. 30페이지 괄호 A번에서 현실의 제공에다 빨간 메모리펜 칠하고 괄호 B번에서 구두의 제공에다가 메모리펜 칠하라고. 그리고 253, 255페이지를 봐봐요. 254페이지인가 뭐 5페이지인가. 거기 현실의 제공과 구두의 제공이 자세히 나오죠. 응? 아까 찾은데 말이에요. 거긴 현실의 제공, 구두의 제공이 큰 제목으로 나오죠. 아예. 연결된 부분입니다. 연결된 거예요. 현실의 제공, 구두의 제공. 이게 책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학생들이 앞에서 그냥 현실의 제공, 구두의 제공 달라가고 외우고 있다가 저 뒤에 찍어 하면 까먹어버려, 다. 이게 분명히 여기서 나오긴 나왔었는데 이상하다, 이거. 너무 앞에 있고 너무 뒤에 있으니까 이게. 근데 이건 같은 거라니까? 이게 같은 거라는 게 어디 나와요? 5페이지 괄호 C번에. 현실의 제공은 뭐냐, 이거예요. 현실 제공. 아까도 말했지만 교과서에는 복잡하게 써 있는데, 채권자가 손만 뻗으면 수령할 수 있는 상태까지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구두의 제공은 주둥아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뒤편의 구두의 제공을 먼저 봅시다. 뒤편. 앞편 봐도 되는데, 좀 이렇게 많아 보이는 데를 보면 좀 풍요해 보이잖아. 구두의 제공에서 여러분 조심하겠는데, 구두라는 게 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슈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둥아리 말하는 거죠. 이빨로 제공한다, 이빨로.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조심할 게 뭐냐 하면, 이 말을 두 번 해야 되잖아, 두 번. 두 가지. 여러분, 보통, 일상생활에서 구두의 제공을 현실에서 어떻게 하냐면, 슈퍼 주인한테, 아시고, 내 조금 이따 갈 거니까, 맥주 3병하고 오징어 그 튼튼한 걸 하나 잘 고놓으세요. 근데 이놈이 빨리 안 가면 말이에요. 슈퍼에서 전화 오죠. 슈퍼에서 아저씨가 전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파트에서 물건 안 사봤습니까? 전화 어떻게 해요? 그냥 수화기 딱 들었더니, 와! 이러고 끊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다 됐습니다. 빨리 오셔요. 그렇게 말하죠. 이게 두 번 말한다니까, 두 가지. 다 됐어요. 빨리 와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는 집은 그 불치질한 집이죠. 전화 삐 걸어가지고, 와. 그건 구두의 제공이 안 돼. 왜 두 가지를 말 안 했으니까. 교과서 보면 두 가지 뭐뭐 말하게 돼 있죠? 다 됐어요. 빨리 가져가. 그걸 성질을 갈라놨죠. 구두의 제공에서. 어딘가 나와요. 255페이지 괄호 2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통지하고 최고하고 이게 두 가지 해야 돼. 앞에 통지는 뭐예요? 관념의 통지예요. 뒤에 최고는 뭐라고 그랬죠? 외워야 될 주문이 뭐예요? 의거 최 관보 승승통하냐. 그거 외우라는 게 왜 안 외워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날 모르는 거야 이상하게. 의거 최 최고가 걸리죠. 통지는 관보 승승통에 걸려. 통은 뭐예요 그래서? 관념의 통지하니까? 최는 의사의 통지. 그 교과서에 써있어. 어디 찾아보면 거기. 알겠습니까? 써있다고 거기.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그래갖고 두 가지를 해야 돼. 빨리 오라는 건 뭐죠? 최고 아니야. 독촉하는 거. 의사의 통지. 최고. 빨리 와. 다 됐어. 다 됐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실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관념의 통지예요. 지금 여기 현 상태가 다 됐단 말이에요. 준비가. 구두의 제공은 두 가지를 말해야 됩니다. 뭐? 다 됐어? 빨리 가져가.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 다른 말로 통지, 최고. 알겠습니까? 그 말을 바꿔하는 사람 있죠? 습관적으로. 보통은 다 됐어요. 빨리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성질급한 놈은 빨리 가져가세요. 다 됐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걸 뒤바꿔놨다고 이 성질을 뒤바꾸면 큰일 납니다. 객관식의 트릭을 쓰죠, 가끔. 학생들이 막 뒤따 외우는 걸 좋아하니까 쓱 바꿔놔, 이걸.
알겠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 관념의 통지라니까. 통지라니까 이게 통지. 총칙에서 배웠잖아요. 법적 성질. 통지는 뭐죠? 관념의 통지에 속합니다. 법적 성질이. 응? 이건 뭐예요? 이건 독촉 아니야, 독촉. 그러니까 최고 아니야, 최고. 그죠? 어? 어? 최고. 이건 뭐예요? 의사의 통지라니까?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됐습니다. 빨리 가져가세요. 이게 구두의 제공이라니까. 현실의 제공은 뭐죠? 지금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들고 와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될 때까지. 아파트 입구에다가 이걸 옆에다 보이지 않게 딱 세워놓고 그냥 가버리면 현실의 제공이 안 돼. 손만 뻗으면 안 되죠. 막 성질 내고 전화로 물어봐야 되지, 어디 있는지. 현실의 제공이 안 된다고. 여러분, 우유 배달하는 거 어떻게 하죠? 우유를 넣는 보재기통 걸어놓으면 거기다 집어넣죠. 그건 현실의 제공 끝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현실의 제공. 현실의 제공, 구두의 제공이 있었다는 게 지금 무슨 말이라고요? 특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걸. 만약에 대문간 앞에 우유 넣는 보자기 매달아놨어요. 거기다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현실의 제공이 된다니까. 이게 무슨 중요한 의미를 갖죠. 거기다 넣는 게 만약에 특정이 된다면 특정된 뒤에 도둑놈이 훔쳐가면 또 갖다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정이 돼버렸으니까. 알겠어요? 도둑놈이 훔쳐간 건 채무자한테 과실 없는 거죠. 채무자가 도둑놈까지 지킬 수는 없는 거냐, 바쁜데. 이게 그 현실 생활에 중요한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특정 급보 위험 이거. 알겠어요? 그런데 우유를 갖다가 보재기에 안 넣어놓고 그 옆에다 밑에다 놔놨어. 밑에다가 돈을 훔쳐갔어 이거. 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현실 제공이라 할 수가 없어. 보재기에 매달하면 관습상 그 안에 넣으라는 얘기죠. 안 넣고 밑에다 놔둬. 급하고. 돈을 훔쳐갔어. 또 갖다 놔야 돼. 보재기에다가.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종류 채권의 특정을 배웠는데도 집에 우유가 없어지면 토끼 들고 설쳐 이상하게. 그러니까 전화가 또 갖다 놓으면 될 것 같다가 핏대를 내고. 급부위험 알겠습니까? 급부위험. 근데 여러분 조심하게 하겠죠. 또 갖다 달려도 되지만 특정된 뒤에만 보조기에 넣었는데 보조기에 넣었는데 없었어 이게. 그러면 또 갖다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달래. 근데 무슨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우유값은 어떻게 되냐 우유값. 보조기에 넣었는데 훔쳐가면 우유값은 어떻게 되냐면 우유값 그 오늘 나온 표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 거기. 안 줘. 안 준다고. 여러분도 안 주죠 실제로도. 우유를 먹지도 못하는데 돈을 줘? 성질나게. 만약에 이걸 돈을 줘야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 우유 배달하는 아줌마가 일단 넣어 거기다가 세 걸음 걸어가다 돌아와. 다시 빼. 매일 그걸 반복해. 우유값 하다가 짜증나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유값 안 준다니까. 우유값 안 줘요. 물론 그 상황이 명백하면 과실이 있는 거죠. 고의가 있죠 아예 고의가. 그러니까 손해배상해도 되는데 보통 그걸 모르죠.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 보면 나오잖아 그거. 요새 그래서 우유 훔쳐가는 걸 지키려고 CCTV 설치한 놈 있죠. 미친놈입니다 그런가 보다. 우유 한 3번 잊어먹으면 우유 끊으면 되잖아. 그거 사 먹으면 돼요 슈퍼 가서. 널렸는데 지금 우유가. CCTV 설치하면 그게 전기세하고 그 값이 기초 그 값이 얼마 이거? 그걸로 소 하나 키우겠네 그냥. 젖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실 제공.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건 쉬운데 현실 제공과 구도의 제공은 읽어보면 그렇죠. 31페이지. 현실 30페이지 참. 그런데 현실의 제공, 구도의 제공을 알았으면 이걸 왜 공부하냐 하면 오늘 표의 가운데를 보면 지참 채무에서는 현실의 제공이라고 써 있죠. 표의 가운데. 추심 채무에서는 구두의 제공으로 족하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있구나. 30페이지 괄호 B번의 네 번째 줄에 나오네. 준비 완료하였음을 통지 그 수령을 최고. 거기 통지 최고에도 빨간 거 네모잖아. 거기도 있구만, 자세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번엔 또 현실의 제공, 구두의 제공을 배웠는데, 뭘 모르냐면, 지참채무하고 추진채무가 갑자기 뭐냐는 거야, 이거. 그건 뭘까? 이건 이제 변제 장소에 나옵니다, 이게. 변제 장소. 교과서 247페이지를 봐봐. 교과서 247페이지에서, 지참채무라는 게 나오죠. 로마자 1번의 끝에, 세 번째 줄 끝에. 지참채무 나옵니까? 그죠? 한자 좀 어렵지만. 지참채무가 뭐라고요? 지참채무가. 네,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해야 되는 거예요. 들고 가서 한다. 이거 지참을 해가지고. 알겠습니까? 지참. 들고 가서. 우리 민법이 독일 민법과 반대로 돼 있어, 이상하게. 독일 민법은 추심채무가 원칙입니다. 추심채무는 뭐겠어요? 그걸 반대로 하는 거야, 반대로. 찾아와서 받아가는 거예요, 채권자가. 알겠습니까? 찾아와서. 우리 민법은 원칙이 뭐예요? 지참채무예요. 잘 모르면 그러니까 뭐예요? 지참채무예요. 30페이지에 지참채무, 추심채무 나오죠, 제목에. 지참채무는 뭐라고요? 채권자를 찾아가서. 찾아가서 갚아야 돼. 추심채무는 찾아와서 받는 거야, 이거.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민법전의 원칙에 따라서 이 생각이 굳어버렸죠. 돈 갚을 때는 빌려간 놈이 빌려준 아저씨를 찾아가서 갚는다, 이거. 독일은 반대로 돼 있어, 이게. 찾아와서 받게 돼 있어. 이 지참채무의 원칙을 취한 것도 입법 당시에 우위 기득권층이 국회의원의 다수를 차지했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채무자가 찾아가서 갚으면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채권자한테 유리하죠. 가만 앉아있으면 되니까. 그죠? 보통 돈을 빌려주는 놈이 어떤 놈이에요? 돈 많은 놈이죠. 그러니까 지네들 유리하게 법을 만들었다니까. 독일과 반대로 이상. 딴 건 다 독일과 뺏기면서도 그런 건 편리하게. 또 하나, 바로 이것 때문에 고리대금업이 성행했죠. 제 날짜에 그 받는 것만 피해버리면 못 갚게 되죠. 날짜가 하루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유담보 설정한 거 있죠. 다 먹어 치워버려요. 너 제때 안 갚았지. 어저께 갔었는데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갚아야지. 떼먹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원칙 하나 잘못 정해버리면 완전히 골병 들어요. 반대편 당사자들은. 어쨌거나 하여튼 지참채무가 원칙입니다. 말뜻 알았죠? 어느 곳에서 갚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변제 장소. 그럼 이제 거기까지 배웠으면 앞으로 돌아와서 교과서를 보면 30페이지 두 번째 줄에 바로 A번 지참채무의 경우에는 현실의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만 하려고 그런 거야 지금. 용어를 정확히 알게 하려고. 바로 B번에 보면 추심채무는 어떻게 해요? 구두의 제공이 원칙입니다. 우선 이 B번까지 보는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괄호 A번의 끝에 세 줄을 보면 지참채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미리 그 수령을 거절하면 추심채무처럼 된다. 이런 말 보이죠? 거절하면. 근데 이 문장을 조심해야 됩니다. 미리 거절하면 항상 이렇게 되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여기서는 이 변제의 제공이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곽인 선생님이 간단하게 써주신 것 같은데 뒤에 거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딴소리 하면 또 피곤하죠, 서로. 잠깐 여러분이 마음을 편하게 먹고 256페이지를 보면 여기 상당히 어렵게 써놨는데 바로 3번을 보면 제목이 구두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경우죠. 그죠? 근데 그 첫째 문단은 이걸 잘 읽어야 됩니다. 거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을 보면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면 수령하면 구두의 제공을 한다는 것까지는 앞에 거하고 똑같죠. 근데 그 네 번째 줄을 잘 읽어보면 왜 이렇게 했냐면
미리 거절한 경우이더라도 후에 마음을 바꾸어서 수령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 보입니까? 그죠? 구두의 제공을 하게 한 이유가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추론되냐 하면 후에 채권자가 마음을 바꾸어 수령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면 그러면 제목처럼 구두의 제공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 뒤에 건 나중에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앞에 돌아가서 괄호 A번 끝에 미리 그 수령을 거절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불확정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죠. 그 경우에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확정적으로. 미리 앞에다가 불확정적으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만약에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구두의 제공이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확정적이라고 미리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죠. 나중에 2중, 3중 헷갈리게 공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추심채무는 이제 두 개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고, 의사 표시는 아니지만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 통지 최고로 해야 된다고. 그건 알죠? 구두의 제공. 이제 그 C번이 문제가 돼요. 송부채무라는 건 뭘까, 근데? 이건 뒤에 변제의 장소에 안 나와요. 송부채무라는 말은. 이건 뭐냐 하면, 지참채무도 아니고, 추심채무도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그 첫째 줄, 둘째 줄 읽어봐. 채권자의 주소지도 아니고, 채무자의 주소지도 아닌 곳에서 변제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써있죠. 알겠습니까? 제3의 장소인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응?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를 둘로 가른다고 써있죠 거기. 거기서 번호 1, 2번을 매겨봐. 둘로 어떻게 갈랐죠? 세 번째 줄 오른쪽에 제3의 장소가 채무의 본래의 이행 장소인 때 그 밑에 줄에 제3의 장소가 친절 내지 호의로 송부하는 경우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죠. 번호 매겨 1, 2번. 알겠습니까? 그리고 본래의 이행 장소일 때는 어떻게 돼요? 지참채무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문제되는 건 뭐예요? 호의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가불이 매매 계약을 맺고 물건을 어디다 주기로 하면 여기다 주기로 했어. 여기다. 이게 그럼 본래 채무 이행 장소죠. 그러니까 지참채무처럼 처리합니다. 그런데 여긴데 쌀한가마니를 동사무소에 갖다 줘라 그랬어요. 이게 쌀집은 여기 있고 동사무소는 여기 있어.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동사무소에 쌀을 갖다 주면 동사무소에서 밥해 먹을 리가 안 맞죠. 동사무소에서 이거 뭐 하나 재미삼아 알아봤더니 여기에 있는 노인정에 갖다 주려고 그래 이걸. 부른 노인들. 배고프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도 되지만 이렇게 가도 돼. 그러면 원래 약속은 여기 갖다 주기로 했지만 동사무소 직원이 또 쌀 한 가마 둘러매고 갖다 노인정에 갖다 주면 피곤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차로 싣고 갈 거니까 아예 그럴 필요 없이 여기다 줬어. 여기다 줬어. 아니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고 원래 여기다 갖다 줄 필요는 없었던 거죠. 여기다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동사무소에다. 근데 호의로 친절을 베푸느라고 노인정까지 갖다 줬어. 갖다 준다 이거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게 호의로 제3지로 이행하는 경우예요. 알겠습니까? 이 경우에 변제가 되려면 여기까지 갖다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갖다 줘야 돼. 그러나 특정은 그 이전에 일어나요. 맨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 경우는 언제 특정이 된다고? 발송한 때. 발송한 때가 언제야? 쌀집에서 쌀 차에다 싣고 떠날 때. 알겠습니까? 발송한 때. 특정은 그때 돼. 특정은 항상 왜 문제가 된다고요? 과실 없이 없어져 버리면 이거 누가 부담하냐는 거야 이거. 특정. 또 갖다 줘야 되냐 이거예요. 차에다 싣고 가다 중간에서 돈놈이 훔쳐갔어요. 돈놈이.
여러분 요새 그 옛날에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중에 그 젊은이가 이렇게 손에서 뭐 거미줄이 나가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 젊은이 하나 있죠. 그 젊은이가 실린구동을 왔다 갔다 하다가 트럭에 쌀이 한 가마 실려 있는 걸 발견했어. 날아가면서 그걸 탁 쳐갖고 왔어요. 달리는 중에. 노인정에 도착하니까 이상하게 차가 가벼워. 그래서 기사가 내려보니까 뒤에 텅 비어 있어요. 쌀가마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걸 또 갖다 주어야 되느냐,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또 갖다 줘야 되느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발송한테 특정이 돼버렸죠. 또 갖다 줄 필요 없어요. 그 대신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돈도 못 받아. 그죠? 오늘 표를 가면 대가 위험도 부담하잖아요, 이거. 특정된 뒤에는. 알겠습니까? 대가 위험도. 이렇게 충분히 예를 들었는데 이걸 이해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 도저히. 그 다음에 31페이지 그 괄호 2번은 쉬워요. 이건 뭐 분리 지정한 때가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언제, 그런 경우는 언제라고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때. 괄호 3번은 뭐예요? 특약에 의해서 할 수 있어, 특약에 의해서. 특약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죠. 특약은 뭐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특약조차도 없으면 어저께 나오는 프린트에 있죠. 바로 4번. 그대로 해. 알겠습니까? 어저께 나오는 그 4번 더 채우라는 거. 자료. 특정과 급부 위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특정이란 단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나눠준 7가지 있죠. 그거와 아울러서 그건 특정물 얘기한 거죠. 어저께 말한 건. 근데 특정은 오늘 배운 건 뭐예요? 특정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거 뭐 하는데 쓰는 거라고? 채무자에게 과실 없이 멸실됐을 때. 채무자에게 과실 없이 멸실됐을 때. 그때 또 갖다 줘야 되냐? 이걸 따지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우리가. 또 갖다 줘야 되냐, 이거? 근데 이걸 아울러서 뭐까지 따질 수 있어요? 537, 8조를 대입해가지고 돈은 어떻게 되냐? 돈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특정 나오면 멸실이 떠올라야 돼. 멸실이 안 되면 특정 배우나 마나 이거. 멸실 안 되고 잘 배달이 되면 종류 채권의 특정 따질 필요 없다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특정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멸실. 멸실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급부 위험. 급부 위험이 문제되면 대가 위험도 문제될 거 아니야. 이 종합하면 어떻게 돼요? 특정하면 어떻게 돼요? 멸실, 급부 위험, 대가 위험. 문제 그렇게밖에 못 내요. 그거밖에 못 물어본다니까. 다만 좀 기억할 게 뭐예요? 특약으로 하거나 채권자 동의를 얻어서 분리지정할 때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말을 안 하고 하니까 뭐가 돼요? 변제 제공한 때입니다. 이게 변제 장소에 따라서 지참 채무, 추심 채무, 송부 채무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현실의 제공과 구두의 제공하는데 구두의 제공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속아 넘어가기 딱 좋으니까. 통지와 최고로 돼 있다. 이거예요. 구두는. 구두 이꼬로 뭐예요? 여러분 그 30페이지 괄호 B번에서 구두에다가 네모치고 통지에다 네모치고 최고에다 네모친 다음에 구두가 뭐예요? 통지 플러스 최고입니다. 구두. 민법상의 구두는 뭐예요? 여기서 구두는 뭘 의미한다고? 주동아리. 민법상의 이빨은 뭐예요? 통지 플러스 최고. 구두. 알겠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그 유명한 변경권을 설명하려고 하겠습니다.